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익산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숨은 공헌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 사무차장으로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뭐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국회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입니다. 예. 근데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도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지만 예. 사무처가 있고 거기에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을 했듯이 국회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중에 국회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중추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한 1,400여 명 정도 되고 또 민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예. 약 한 2,700~800명 가까운 분들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차장은 예. 국회의장이 임명하는데 제2의 사무총장이 있고요. 예. 사무차장의 역할은 국회 예산, 조직, 인사, 뭐 지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책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책이기도 하고 네. 바쁘기도 합니다. 예. 차관 보 정도는 되나요, 그러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네. 그렇군요. 호남 출신으로는 국회 사무차장이 처음이라면서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1990년부터 예. 국회에서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호남 출신으로서 사무차장이 된 것은 저 말고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부터 서울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호남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 사무차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시게 됐습니까? 뭐 예. 운이 좋은 거죠. 뭐 다른 분들은 그동안 호남에서 그 인재가 안 나와서 당신이 처음으로 사무차장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 다른 분들과 소통도 잘하고 또 저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고 그래서 뭐 속된 얘기로 민주당 정부가 아닐 때에도 국회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닐 때에도 예. 좋은 보직을 거쳐왔고 그러한 경험과 또 어떤 보직 경로가 네. 제가 사무처장이 되는데 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요, 우리 사무차장에 대해서? 네네. 예. 뭐 의장님을 처음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호남 출신이 그렇게 좋은 보직 경로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하셨는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때마다 공직자의 그 덕목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봉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통이 강조되다 보니까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나 지역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게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이것을 피드백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집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예. 또 공직자는 좀 청렴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자기의 사익을 앞세워서 네. 공직을 이용하게 되면 맞아요. 뭐 부정부패에 휘말리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나 국가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예. 청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렴하고 국민들 잘 섬겨야 되고 네. 소통해야 되고 네. 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 예산 지원에 숨은 공헌을 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장들도 꼭 예산 많이 따올 때는 김수웅 국회 사무차장님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예산 우리 지역 예산에 도움을 주셨나요 그동안? 뭐 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30년 근무하면서 예.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근무하고 행정자치위원회도 근무하고 예. 그다음에 예산의 최종적인 통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 전문위원도 하고 또 예정체 예산 분석 실장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 등 요직을 거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 수없이 많은 지자체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님도 많이 오시고 그런 과정에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도왔던 게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지역 예산 배분할 때 있어서 이거 좀 우리 지역이니까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거들어 주신 예산이 좀 있다면 많겠지만 뭐 김한주 지사님 때도 지사님이 여러 번 저한테 오셨고 송하진 지사님도 저하고 여러 번 만났고 김윤승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장들을 뭐 수없이 많이 뵙게 됐습니다. 뭐 최근에 일례를 들면 예. 제가 예결위 수석하실 때 의장님이 정세균 의장님이었어요.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이 백재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수석인데 이 세 분이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송하진 지사께서 예. 우리 전북에 경사가 났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송하진 지사의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전북의 현안 예산들이 정세균 의장님 또 백재현 위원장이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고 또 송하진 지사님이 강조하셨던 게 지도권 산림 치유원,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 뭐 그다음에 전주의 여러 가지 전주 역사 리모델링, 뭐 중소기업 연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과 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뭐 타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에 어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자치단체장이 있다면서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뭐 예. 제가 20여 년 동안 예. 국회에서 지역 우리 전북 지역의 지자체장님들을 만나왔는데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나갔지만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현직의 지자체장님을 제외하고 군산시장을 하셨던 문동신 시장님이십니다. 예, 어떤 점 때문에요? 그 문동신 시장님은 제가 한 27, 8년 전에 농어촌공사의 기획부장 하실 때 만났는데 네. 그때부터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어촌공사 사장을 5년 반이나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군산시장을 70세에 당선이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령에. 예. 고령에 예. 80이 넘는 때까지 그 선출직에 계셨는데 그분의 특성은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과묵하시고 그다음에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분이 예산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기재부, 국회 이런 데 다니실 때 그분이 하는 모습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입구에 비서를 만나도 그분은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과묵하시고 절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직 생활에 좀 롤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추는군요. 예. 지역 발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네. 뭐 그런 게 중요치 않다. 그래서 예. 기억이 남는다. 예,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더 주기도 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동안 전북은 워낙 소외되지 않았나. 예. 그런 패배 의식들이 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뭐 예산은 아무리 많이 따가도 적다라고 합니다. 그게 예. 또 재정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배분되는 기준을 보면
그 지역의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발전 정도나 예. 과학기술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교육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적게 받으면 소외됐다고 얘기하는 게 또 예.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전북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네. 전북은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북에 특징적인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실현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적으면 전북은 배제되고 소홀했다고 하는데 전북이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는 예.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예, 인구를 늘리면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네. 조합을 이룰 때 예산을 많이 예산은 딸 수 늘어날 있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순환 돼야 되는데 네. 인구도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좀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요. 사실 뭐 대조군을 부산 경남 쪽으로 잡아서는 안 되지만 자꾸 그쪽에서 가져가는 단위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서운할 때가 좀 많았잖아요. 예. 인구로 비교하면 전라도와 경상도는 경상도 인구가 2.6배나 많습니다. 네. 산업도 전북을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외 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경상도는 국가의 전략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자동차하고 조선이 있고 예. 저기 포항만 하더라도 철강, 그 다음에 뭐 부산 이쪽은 해운 물류, 그 다음에 뭐 항공, 로봇 이런 산업이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인구도 많고 또 지원할 사업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지역이 낙후되고 힘드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미래 전략적인 어떤 산업 모델 계획안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그게 정부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더 예산이 올 수 있다. 네. 예,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예. 네. 낙후 정도에 따라서도 네.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줄 때 예. 교부세 이런 거 배분할 때 조금 배려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하고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핵심 산업 예. 이런 거 있을 때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세수도 많이 거쳐서 선순환이 돼서 지역이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산 관련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백 명, 수천 명 찾아갔는데 외면하지 않고 다 만나주셨다고요. 사실 피하기도 하잖아요. 청탁을 해오면 어쩌나 해서 미리 피하기도 하는데 다 만나주셨다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출발할 때 예. 제 마음가짐은 제가 뭐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고향인 지역과 지역 주민을 만나고 소통해야 국가의 정책을 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그런 가운데 한두 번 저를 찾아와서 만나고 가게 되면 그분들이 입소문으로 누구를 만나고 왔더니 어떻게 해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입소문이 되고 돼서 뭐 제가 또 특정한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방법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예. 제가 많은 고향 분들을 보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있을 때 그 자리에 뭐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좀 베풀자. 특히 이제 고향 분들에게 그런 마음 자세였던 모양이네요. 뭐 베풀자는 것보다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분들의 어떤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헬프한다는 입장으로 해결책도 도와주는 던져주시고. 입장이었지. 네. 뭐 제가 전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는 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익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익산 어디가 고향이세요? 저는 익산 성당이라고요. 예. 저 함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친지분들, 가족분들은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예, 계시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몸은 일찌감치 서울로 떠났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갖고 계셨다고요. 왜 그러냐면 뭐 고향 분들이 워낙 많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 상담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네. 또 예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따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정부 편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도 해서 자주 뵙고요. 네. 또 제가 고향을 서울에 있지만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자주 오시는 편이네요. 내려왔습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뭐 추석 때, 구정 어. 때, 그리고 부모 생신 때, 뭐 친지 또 뭐 휴가년 있다, 결혼식 있다, 뭐 또 어느 분 세상을 떠나면 그 상가도 방문하게 되고 애경사. 그래서 네. 이렇게 고향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고향이 좀 잘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은데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있고 뭐 지금 30만 무너졌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며 안 좋은 얘기들이 익산 쪽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요. 예. 예.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고. 예. 네. 익산이 옛날에는 이하고 익산이 합쳐져서 익산시가 됐는데요. 예.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입니다. 그랬었죠.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익산의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성장해가고 예. 소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호남의 3대 도시에 걸맞지 않게 경기도 어렵고 산업도 침체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익산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층이 익산에 있으려면 예. 거기서 정착해서 익산에 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공공의 일자리일 수도 있고 또 뭐 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도 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무직이 많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어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익산은 사실 그런 게 매우 빈약합니다. 혁신도시도 전주로 와서 예. 익산에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 유치도 익산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 여건, 교육적 여건, 뭐 인재 이런 것을 보고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익산보다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충청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안 내려오는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세종이라든지 오송, 오창, 청주, 뭐 천안, 아산, 당진 이쪽이 전부 다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도 가지만 충청도로도 많이 이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채워지는 게 대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대기업이 오질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단체장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익산식품 클러스터가 2009년에 착공을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식품 클러스터를 150만 평 조성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예타 과정에서 75만 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2만 2천 명의 고용 효과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10년이 지난 지금 익산 식품 클러스터는 75만 평인데 그 중에 분양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이 45만 평입니다. 그 중에 분양률은 어떻게 보면 35%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기업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공장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따져서
안 들어오는지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고용 창출에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예. 젊은이들이 익산을 떠나게 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도내에서도 젊은이들이 한 해 7천 명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전북의 미래는 과연 밝은지 걱정이 큰데 도민들에게는 이제 새만금이 희망인데 오히려 새만금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많이 놓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업이 육성되고 재배치된 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뭐 반도체나 또 전자, 통신, 뭐 정보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산업이 재배치가 됐는데 전북이 국가산업의 재배치 과정에서 예. 특정한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전북은 새만금이 국가적인 이슈고 전북의 이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중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은 국가의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작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사업 개입 변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지를 70%인가 이렇게 조성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농지는 30% 이내로 줄이고 뭐 나머지 용지를 산업단지, 예. 교육단지, 연구단지, 과학단지, 뭐 관광특구단지, 주거단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 예. 전북도하고 각 시군 지자체가 각 지역별로 기업 유치라든가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공통으로 짜서 예. 전북의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재배치 전략을 짜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건 그거대로 하고 네. 또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정부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전북이 지원하는 체제로 투트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 따라하는 것보다는 예산 가져올 때도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 수소면 수소, 우리가 미리 TF팀 구성해서 미리 선점하는 게 예산 가져오기에도 더 수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낙후전북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치권, 정치인들이 좀 도내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다고요. 예, 그 네.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북의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많은 분들이 전북은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축적의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이 시간이 또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전북은 그 낙후의 정도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앞으로 이 낙후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정부의 신산업이라든가 성장산업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전북이 탄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전북의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군산이면 군산, 익산이면 익산, 전주면 전주별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해서 중앙정부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짜고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홍 국회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 또 우리 자치단체에게 발전 예산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해결책도 주시고 일조해 오셨는데 모처럼 또 고향 오셨잖아요. 익산에서 또 보고 계실 분들 위해서 인사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고향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공직생활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북 고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중앙부처나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향이 낙후된 모습에서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과 함께 했는데, 지역 예산 균형감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발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또 노하우, 해결책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1년간의 세비를 모아서 지역사회에 또 기부한 도의원 사례가 또 미담이 됐던데요. 우리 진정한 정치인들, 지역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